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주마TV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을 보면 이 돈 정말 줄일 수 없을까? 내가 지금 이만큼 내야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특히 소득이 줄었거나 갑자기 생활에 변화가 생겼을 때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더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부터는 매년 내던 이 돈, 그냥 내면 정말 손해일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7월부터 꼭 확인해야 할 중요한 내용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하나씩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도대체 무슨 돈을 말하는 거지 궁금해지셨다면 오늘도 끝까지 봐주세요. 보시고 나면 내가 왜 이걸 이제 알았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 중에 특히 아깝게 느껴지는 돈 누구나 한두 개쯤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 잘 쓰지도 않는 구독 서비스 요금, 휴대폰 요금제에서 데이터도 다 안 쓰는데 내는 추가 요금, 집에 인터넷이나 TV 결합 상품처럼 한번 가입하고 신경 안 쓰다가 계속 내는 돈들 등 이런 고정비들은 내가 잘 챙겨보지 않으면 예전과 똑같이 혹은 필요 이상으로 계속 빠져나가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냥 내고 있는 돈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TV 수신료입니다. TV를 전혀 보지 않거나 집에 TV가 아예 없는데도 관리비 등에 자동으로 포함돼서 매달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TV 수신료는 실제로 TV가 없는 집이라면 신청만 하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TV 수신료 면제 신청 방법은 KBS 수신료 고객센터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에 TV가 없을 때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시 임대차 계약서 등 TV 미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KBS나 한전에서 실제로 TV가 없는지 확인을 위해 방문조사나 전화 확인을 할 수 있고 확인 후에는 수신료가 더 이상 청구되지 않게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TV가 있음에도 없다고 허위로 신고하면 벌금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그냥 내는 돈이 바로 장기수선 충당금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서 승강기, 외벽, 배관, 난방 등 공용시설을 보유하거나 교체할 때 필요한 비용을 미리 조금씩 적립해 두는 돈입니다. 이 금액은 원칙적으로는 소유자, 즉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세입자, 임차인이 매달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돈은 이사 갈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 충당금을 냈다면 이사 갈 때 집주인에게 그동안 납부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이사 전후로 관리사무소에 요청하면 거주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 충당금 내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집주인에게 반환 요청을 하면 됩니다. 장기수선 충당금 내역서를 집주인에게 요청하고 보증금 반환 시 함께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주인이 거부할 경우에는 내용 증명 등 공식 문서로 요청할 수 있고 그래도 거부하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특약 확인도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반환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계약서를 꼭 확인하세요. 이처럼 장기수선 충당금은 몇 년간 쌓이면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사 갈 때 그냥 두지 말고 꼭 챙겨서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밖에도 몰라서 내는 돈이 생각보다 많으니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필요 없는 지출이 계속 쌓일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7월 1일부터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돈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7월 1일부터 신청하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다면 11월에 자동으로 건강보험료 조정이 되는데
전년도 소득이 전전년도 소득보다 줄어들었다면 11월까지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7월 1일부터 바로 신청하세요. 왜냐면 7월 1일부터 신청을 하면 7월분부터 바로 조정된 보험료가 적용돼서 더 적게 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 신청도 안 하면 11월 고지서부터 자동으로 조정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예전 높은 소득 기준으로 계속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즉 아는 사람만 그리고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나간 달의 보험료는 소급 적용이 안 되니 꼭 7월 1일부터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시기와 실제 적용 시점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쉽게 예시와 함께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2025년 8월 11일까지 신청하면 올해 7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소급해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8월 11일까지만 신청해도 7월분부터 줄어든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8월 12일 이후에 신청을 하면 조정 적용 시점이 달라집니다. 8월 12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신청을 하면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이 됩니다. 즉 7월에서 8월분은 기존 보험료로 내야 하고 이미 낸 7월에서 8월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9월 1일에 신청하면 9월분부터 바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매월 1일에 신청한 경우에만 그 달부터 적용되고 2일 이후 신청 시에는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만약 9월 2일에 신청을 하면 10월분부터 조정 적용, 9월분은 기존 보험료 그대로 내야 합니다. 정리하면 8월 11일까지 신청하면 7월분부터 조정받을 수 있고 8월 12일에서 말일까지 신청을 하면 다음 달부터 적용되고 소급 불가합니다. 매월 1일에 신청하면 그 달부터 적용, 2일 이후 신청을 하면 신청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낸 보험료는 소급 적용이 안 되니 가급적 빠르게 신청해서 적용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7월에서 8월 보험료를 아끼고 싶으신 분들은 8월 1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그 이후엔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으니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또한 2024년 12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직장가입자도 직접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지역가입자만 소득감소 등으로 조정 신청이 가능했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는 직장가입자도 소득이 줄거나 변동이 있을 때 직접 조정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근로사업소득뿐 아니라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까지 6가지 소득 모두 조정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소득이 줄었을 때뿐 아니라 소득이 갑자기 늘어났을 때도 신청해서 실제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내도록 정산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증빙서류만 챙겨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창구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담과 함께 조정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우편, 팩스 등 방법으로도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소득이 감소하신 분들은 신청해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